같은 경우도 내년도 미국 증시 좋을 것 같은데 네.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 봤어요. 뭐 추후의 전망은 바뀔 수도 있겠지만 네네. 내년도에는 다우나 S&P가 더 좋을 것 같아요. 나스닥보다는. 지금 음. 나스닥 같은 경우 올해 내내 얘네들을 끌고 왔던 게 매그니피센트 네. 세븐인데 지금 여기는 그 밸류에이션 부담 자체가 네. 생각보다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예요. 네. 물론 금리가 내려가면 나스닥이 우세인 건 맞는데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그니피센트 세븐 자체에 대한 그 개별 밸류에이션 그 고평가 부담들은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년도에 저는 뭐 나스닥 뭐 100보다는 그냥 나스닥 지수가 낫다라고 보고 있고 네. 내가 굳이 빅테크 중심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ETF 같은 것들을 투자할 때 매그니피센트 세븐 비중 낮은 거 상대적으로 좀 낮은 거 이런 쪽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스닥보다는 S&P 500이 오히려 네, 나을 수도 상대적으로 있겠다고.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. 아니 그래도 미국은 어쨌든 가긴 가는 느낌이라고 하면 네.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네. 지금 반도체가 회복은 하고 있지만 네. 사실 회복 속도가 그렇게 막 기대했던 것처럼 빠르지가 않고 네네. 이렇게 결정적으로 와 이제 좋아지고 있어 약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전기 같은 게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어떤가요? 그것도 있고 지금 네. 뭐 근데 오답 지어내기 전략을 구사를 해보자면은 이거 잘못됐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해서 남는 게 결국엔 반도체밖에 지금 안 남아요. 네. 그나마 실적에 대한 가시성들이 내년도까지 계속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게 네. 반도체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증시는 지금 반도체 업종을 둘러싸고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의견 차이가 조금 분분합니다. 얘네들이 정말 내년도에 살아날 수 있을까? 아니다. AI 쪽에 대한 그 수요 호조를 감안해 보면은 충분히 살아나고도 남는다. 이 전망들이 있고 또 국내 증시는 지금 조금 어렵게 만드는 게 저 차트도 뭐 준비한 김에 좀 보여드릴게요. 네. 우리나라 증시 역시 그 도박의 그 베팅의 민족의 성격도 있는 만큼 굉장히 변동성들이 높습니다. 네. 그래서 여기 그 파란색 선이랑 분홍색 선이 어떤 거냐면은 파란색 선은 미국의 빅스 지수, 빅스 ETF 저희가 많이 투자할 때 쓰는 기초 지수인 빅스 지수이고 분홍색 선은 코스피의 빅스 지수로 보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과거의 궤적들을 보면은 이 둘이 같이 가고 있는데 11월 이후에 미국의 변동성이 내려오는 거에 비해서 한국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덜 내려왔어요. 저희 빨간색 표시한 데 보시면 그러네요. 예. 이거는 뭐 근데 저희가 어느 정도 그 답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원인은 공매도 금지에 대한 것과 또 개별적으로 지금 2차 전지주에 대한 극심한 수급 변동성 네. 이런 것들이 지금 국내 증시에 상대적으로 변동성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. 저는 이 변동성에 대한 격차, 미국과 한국 증시의 변동성 격차 이 추세가 올해 말까지는 계속 갈 것 같아요. 네. 그렇게 하면 한국 증시 그렇다고 투자하지 말까? 이건 아니고 네.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내년도에도 저기도 워딩에서 표현해 드린 것처럼 결국 반도체인데 연말까지 조금 편안하게 그래도 조금 덜 불안하게 그 시장을 대응하시려는 분들께서는 반도체 포함한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낫지 않나 네. 이렇게 보고 있고 왜냐하면 연말로 갈수록 뭐 공매도 금지에 대한 여진들 계속 있겠지만 그거 플러스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물량들도 계속 출해될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것들을 고려를 해보면은 뭐 업종 단에서는 반도체 그냥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들고 가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아 반도체 너무 뻔하다. 난 반도체 말고 다른 걸로 승부를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배당주 쪽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. 그 지난달에 네. 그 넉 달 만에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 주식 순매수했는데 그쵸. 그 순매수의 80%가 또 딱 삼성전자랑 SK 그쵸. 하이닉스 네. 두 개 딱 집중되더라고요. 이거는 대만 쪽도 마찬가지예요. 네. 지금 그 최근 한 달 동안 4주 정도로 누적으로 데이터를 외국인들의 자금 플로우를 계산을 해봐도 신흥국에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아시아로는 자금이 들어오고 있었어요. 그리고 아시아의 자금에 들어온 거에 거의 70에서 80%는 대만이랑 한국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. 네. 이거는 역시 글로벌 펀드들,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턴어라운드 쪽으로 무게중심 두고 있다.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얼마나 이게 여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. 일단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좀 중국으로 수출되는 이런 AI 칩을 비롯한 반도체에 네. 대해서는 계속 퇴로를 열어주면서 네네. 왜냐하면 돈 버는 거 못하게 하는 그쵸. 것과 참 부담스러우니까 네. 퇴로를 열어주면서 하고 있다는 시각이 사실 더 컸는데요. 네. 그 바이든은 아니지만 네.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사실 지금 미중 갈등을 계속 이렇게
좀 이렇게 핵심에서 네네. 이렇게 쥐고 흔들고 있는 인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어 이번에는 중국에 그렇게 AI 칩 조금이라도 팔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만약에 정말로 그런 대중 반도체 수출에 제동을 걸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타이완이나 우리까지 여파가 좀 미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. 네, 이 그 상무장관의 발언이 현실화되면은 네. 지금 반도체 다 팔고 이래야 되는 게 맞죠. 근데 네. 어제 엔비디아 주가 거의 뭐 3% 정도밖에 안 빠졌잖아요. 네. 만약에 이거 발언이 기정사실에다가 미국이 이거 바로 발효를 해버리면은 네. 30%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. 근데 네. 저는 제 생각은 뭐 우려 같은 거 있지만 그 네. 우려가 과연 현실화 될까? 어차피 상부장관의 발언 입이 중요하긴 하지만 네. 그가 이 정책을 수행할 때 있어서 업계 의견들을 수렴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. 네.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은 어느 정도 기존에 해왔던 대로 규제는 하긴 하되 그 퇴로는 계속 열어줄 것 같아요. 또 우회 수출 경로들은 계속 만들어내지 않을까. 그 기업단에서도 네. 이렇게 보고 있어서 오늘 뉴스플로어만 보면은 올셀 모두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.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오히려 그것보다 지난달에 그 엔비디아 경영진들이 1억 8천만 달러어치나 자기네 지분 그쵸. 팔려고 했던 그게 더 좀 약간 충격이긴 했어요. 저 사람인 이상 뭐 팔고 싶은 것들은 인지상정인데 네. 좀 적당히 좀 팔았으면 좋겠는데 네. 좀 많이 판 것 같네요. 네. 그러니까 여기서 더 막 확확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하면 지금 당장 그렇게 네. 캐시로 바꿀 것 같지 않은데 뭔 얘기 들었나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경영진들이 자기네 지분 좀 현금화하려고 했던 규모가 크긴 하더라고요. 네. 당분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얘기에 이어서 사실 오늘 우리 장에 대해서도 네. 좀 볼 수가 있잖아요. 오늘 이렇게 어쨌든 미국은 이렇게 반도체 주도주들이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. 오늘 우리 국장에도 지금 이런 분위기 여파가 좀 있겠죠? 네, 있을 것 같아요. 뭐 아무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1% 넘게 급락을 했고 국내 반도체주들도 그 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네. 저희가 역사적으로 경험해왔던 것만큼 오늘 반도체주 주가 변동성 자체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. 보고 있고 대신에 저는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말까지 계속 들고 갈 만한 업종은 오답 지원액의 전략으로 반도체 업종이다. 그래서 내가 조금 위험 감수를 하는 성향이 있는 분들께서는 오늘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주가가 빠질 때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매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